안녕하세요. 독일 오신 물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의 특징은 모두가 꽃미남이라는 사실이죠. 멋진 댄스 음악을 선보이며 세계를 장악한 K-팝의 그 화려함에는 K-패션과 K-코스메틱 등 K-산업이 종합적으로 녹아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외모는 으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 락 음악에서 보여줬던 남성미나 야성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여성스러운 남성 아이돌 또는 엔드로저니 룩 양성의 모습을 하고도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최근 한국 남자 아이돌 그룹들의 외모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냥파오 근절을 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냥파오는 전통적인 미에 어긋나는 외모를 가리키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기들이 보기에 기형적이고 이상한 미적 기준의 외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방송가와 연예계에 전달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냥파오는 정통적인 중국 문화 속 전형적인 남성상에 부합하지 않고 이에는 화장을 하는 아이돌 가수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K-팝을 타겟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K-팝 공격을 두고 지금 독일 등 유럽에서는 아주 거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은 중국 정부는 여성스러운 남자들을 방송가에서 금지시키고 있다고 2021년 9월 2일 전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기사 서두에서 중국이 방송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남자는 남성스러워야 하며 화장을 한 꽃미남 연예인들을 두고 기형적이다, 부도덕하다, 그리고 여성화되었다고까지 중국 정부가 비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중국 정부의 행보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문화적 트렌드를 정확히 타겟팅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미남 아이돌 남자 그룹들을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전에 언급해드린 슈피겔지의 논조를 보시면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방송 및 연예계여가 그리고 트렌드라는 단어죠.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들입니다. 독일 언론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를 잠시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면요. 이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독일 언론이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는 후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먼저 외모가 예쁜 꽃미남이라고 해서 여성화되었다는 주장은 아이돌 그룹들의 성 정체성을 왜곡한 것이고요. 둘째, 꽃미남 스타일은 요즘 나타나는 트렌드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꼭 이게 K-팝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K-팝에서 등장하는 꽃미남 아티스트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것이죠. 단지 이런 꽃미남 스타일을 팝문화, 대중음악에서는 K-팝이 먼저 문화로 안착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라는 트렌드는 오래전부터 패션계에서도 자리 잡고 있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독일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의 2016년 10월 7일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매체는 엔드로저니 스타일은 이제 패션계를 넘어 많은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단지 논쟁이 되는 부분은 남성화와 여성화가 서로 충돌해 남성상과 여성상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독자적인 제3의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논란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현대생활에 나타나고 있는지는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술 표현의 영역으로 이 창작의 자유가 모든 대중 아티스트들에게 보장돼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이돌들의 이런 엔드로저니 외모, 꽃미남 외모는 예술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컨트라스트 효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도 역시 후에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슈피겔지는 날카롭게 중국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추측하는 이 설명이 맞을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런 의식은 독일 사회나 우리 사회 그리고 유럽 사회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왔기 때문이죠.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독일 언론은 지금 이런 엔드로저니 룩을 보이고 있는 K-팝이 새로운 남성상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력 대중음악 전문 매체인 무직 익스프레스는 최근 방탄소년단에 대해 보도를 하며 K-팝을 메인스트림으로 만들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남자가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K-팝과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논조를 펴고 있는 것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K-팝이 성공할수록 이런 새로운 남성상의 그림은 더 많이 현대인들에게 노출되게 되어 있고요. 그럴수록 새로운 남성상이 현대사회에 확립된다는 것이죠.
거칠고 야성미가 넘치고 마초 같은 모습만이 남자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남자상도 계속 변해왔죠. 왜냐면 사회가 바뀌니 남자의 역할도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12세기에서 15세기까지 사냥하는 남성의 모습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기사의 모습이 유럽 사회에 강렬하게 자리 잡았었고요. 16세기 들어서서 종교 개혁에 참여하는 남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였죠.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계몽적인 모습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며 프로이센과 독일의 기초를 세운 프리드리히 대제는 계몽군주로서 유럽사의 그림을 그려내며 새로운 남자상을 제시하기도 했죠. 남자들이 강인하고 싸움만 잘하는 거친 모습이 아닌 지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남자의 모습은 또 달라졌습니다. 자연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부터 해서 감성에 사로잡힌 남성의 모습도 등장하게 되었죠. 사실 당시 낭만주의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로맨티즘은 아니었습니다만 감정을 중시하던 사회가 되면서 사랑 등 자신의 감정에도 목숨을 거는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르터의 증후군이죠. 괴테는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가서 7번이나 읽었다는 책입니다. 당시 남성들의 마음을 아주 울렸죠. 그리고 정말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등장을 해서 베르터 증후군이 유럽 내 퍼지기도 합니다. 당시 사랑과 감성을 얘기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사교계에 끼지 못할 정도였죠. 이런 모습이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성상이 변천을 해온 이유는 남성, 여성의 역할이 시대에 맞게 변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남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태도 같은 것이죠. 한 문화권에서 어떤 특정 역할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귀속되었다 간주하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사회적인 태도입니다. 여성은 대체적으로 환경지향적이고 남성은 일반적으로 성공지향적이죠. 이런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직업도 이제까지 나눠져 왔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변해간다는 것은 패션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여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다룰 예정이기에 여성의 남성화에 대한 각도에서 접근을 해보면요. 독일 패션 잡지 텍스틸 바렌 24가 앤드로저니 패션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매체는 여기서 남성의 모습을 강조하는 패션이 왜 여성들에게 확신을 주는가라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패션에서 앤드로지니 룩스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션은 양 방향의 전형적인 요소들을 사용하며 자신을 디자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여기서 앤드로지니 룩을 중성 또는 유니섹스 룩과 혼동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개념, 중성과 유니섹스는 성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미니멀즘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반해 앤드로저니 룩은 더 많은 자유 공간을 열어주는 스타일로 남성상과 여성상 두 개의 요소를 입맛에 맞게 융합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니섹스는 표현의 폭을 좁히며 디자인하는 것이고요. 앤드로저니 룩은 표현의 폭을 더 넓게 쓰며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이죠. K-팝 아티스트들이 왜 앤드로저니 룩을 지향하는가 1차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먼저 비디오상에서 음악을 그림으로 전환시킬 때 더 많은 자유 공간을 얻기 때문이죠.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이미 1930년대부터 있었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매체는 말레니 디트리히를 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담배를 피며 빨간 립스틱 그리고 남성 복장을 한 그녀는 지금까지 독일 패션의 아이콘으로 남아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성화한 여성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그림에는 진정한 여성을 관찰할 수 있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매체는 또 밝힙니다. 남성의 아웃핏으로 나갔지만 여성상을 더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왜 앤드로저니 룩이 주목을 받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죠. 더 넓은 스펙트럼의 모습을 담고 있어 자유의 폭이 넓어지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여성들도 자존감과 강인함을 보여줘야 했고요. 그러면서 더 강렬한 여성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또 사회가 요구했고 패션에 받아낸 건데요. 그러면서도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종 컨트라스트 효과죠. 남성 사이에 한 명의 여성이 홍일점으로 주목받듯 남성스러운 패션으로 채우고 한 곳 포인트에 여성미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체는 이런 남성 아웃핏으로 여성의 매력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정장을 한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말하고도 있죠. 이는 K-팝에서 사용하는 같은 원리이기도 합니다.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칼 군무를 많은 음악 감독들은 어떻게 돋보이게 했을까요?
박력 있고 힘 있는 때로는 격한 댄스 동작을 엔드로즈니 룩의 패션과 코스메틱으로 더 강렬하게 만든 겁니다. 표현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살짝 여성스러로 이동해 강하고 박력 있는 파워풀한 코레오그라피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컨트라스트 효과입니다. 거칠고 야성미가 넘치는 패션으로 칼군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보면 절제되고 파워풀한 댄스 라인이 그렇게 돋보이지는 않겠죠. 물론 이를 소화해낼 댄스의 기본 능력은 당연시됩니다. 매체는 시간이 현대로 올수록 엔드로즈니 룩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K-팝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전에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기사는 바쁜 사회에서는 주목받기보다 편안한 쪽으로 그림이 바뀌었고 여성들도 청바지를 입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해 도전하는 움직임도 사회에 있어 왔죠. 2차 세계대전 후 히피 문화가 전 세계를 덮쳤고 이때부터 남성들은 꽃 모양이 그려진 셔츠를 입기도 했다고 밝힙니다. 지금은 여성이 바지를 입고 남성이 예쁜 셔츠를 입는다고 여성화된 남성, 남성화된 여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러나 당시 이런 모습은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K-팝 아이돌 그룹들의 외모가 여성스럽다, 별다르다 느끼고 있는 반응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청바지 착용에도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1980년대 여성의 겉옷에도 어깨를 강조하고 힘을 주는 옷들이 나옵니다. 그 후로 엔드로즈니 패션은 절대적으로 사회에 녹아낼 수 있었다고 매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엔드로즈니 패션을 선택한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라이프 스타일의 새로운 자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니섹스 룩이나 엔드로즈니 룩은 여성들에게 편안한 인상을 주고 덜 복잡하다는 이미지를 선사한다는 것이죠. 다른 자아를 실현할 욕구를 채워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일 미래연구소는 미래의 남자상이라는 제목의 리포터를 2015년경에 업데이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조금 오래된 리포터이지만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남자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 잠시 그 내용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유럽에서 전통적인 남자상이라면 턱수염을 기른 모습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래에도 이런 모습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남성은 오랜 기간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이에 반해 여성은 지속적으로 여성운동을 통해 사회에서 한 페이지를 채워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인 역할이 바뀌면서 여성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갔고 또한 남성을 새로운 정체성을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진화해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원래 전통적 사회적 역할은 오랫동안 견고했고 여성은 하위계층으로 인식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더 유연하고 현대적으로 변화시켜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여성들의 영향력이 공적 생활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힙니다. 또한 시대도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프트 스킬이 더욱 필요한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특히 소셜 비즈니스 분야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즉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되고 팀 융합 능력을 묻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위기질서와 서열 문화는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후진적으로 밀려났고요. 오히려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요소로 변하게 되었다고 매체는 설명합니다. 또한 유연성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노동 환경의 유연함을 갖춰가도록 현대 경제가 강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유연함은 소프트한 여성상에 가깝고 여성의 능력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성은 전통 남자상의 기초를 잃어가고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즉 간단히 얘기해 남자는 스스로 남성상을 페미니즘으로 대체해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문장이죠. 결국 현대사에 들어 남성은 전통적인 여성들의 다양했던 역할도 가져와야 했고 예전같이 단수 형태의 역할이 아닌 남성은 복수 형태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는 가족관계도 바뀌게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남자는 파트너 그리고 아버지라는 상품의 새로운 퀄리티 즉 복수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는 시대로 전환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트렌드는 성 정체성을 새로 정의 내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젠더 패러독스 현상 앞에 놓여있는 것이 현대시대의 사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 사회로 갈수록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현대사회는 예전 과거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모습으로 정의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패션으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엔드로즈니 룩이라는 현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독일 미래연구소의 말을 정리해보면 현대는 계속해서 새로운 남자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는 이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무딕 익스프레스는 남자상이 어떠해야 할지 K-팝이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K-팝은 확정적으로 남자상이 이렇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자상을 생각하고 정의 내리도록 자꾸 푸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K-팝 아이돌들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남자상을 정의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등 K-팝 아티스트들의 대중 노출이 많아질수록 현대사회는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시대가 바뀌자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이 바뀌고 이에 따라 패션도 함께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K-팝이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K-팝이 세상에 새로운 남성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니 음악도 바뀌는 거고요. 이를 K-팝이 단지 담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단지 K-팝만이 전 세계 대중예술에서 이런 흐름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새로운 남성상이 K-팝에 먼저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진화하는 과정을 K-팝이 먼저 캐치하고 시대의 흐름에 앞서 반영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성스러운 남성, 중성적인 모습 등 여러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K-팝이 글로벌 시대에 거부감이 없는 것은 이런 진화해가는 현대사의 모습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K-팝의 엔드로저니 룩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 진화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꽃미남 아이돌들에 대해 중국과 터키 등 일부 국가들이 보여주는 이런 저항은 아주 후진적인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꼰대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래서 중국을 후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노력하고 중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한류는 못 따라오는 것이죠. 중국의 중국몽은 절대 시대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